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세상에서 해도 끝이 없는 일, 하지만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 일,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집안일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제발 집안일도 일이냐, 이렇게 무심한 말아주세요. 그 말에 여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허탈감 같은 거요. 그런데 남한에 와보니 요상한 일입니다. 집안일이 훨씬 편한데 그 수고로움은 더 알아주고 존중받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특집 인권생활 뒷담, 오늘 제2부는 집안일의 품격입니다. 오늘 역시 서태용 경기남부 하나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은주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방송 시작부터 질문인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혹시 김장하셨어요? 네, 하진 않았는데요. 네. 저희 집에 김치 박스가 하나, 둘, 셋, 5박스가 지금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안 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이야기는 네, 스쳐 네. 지나갈 수가 없어요. 김장 정말 힘듭니다. 여자들에게는 특히 고역이죠. 운주 씨는 북한과 남한에서 다 김장을 해봤을 텐데요. 사실 우리끼리 말이지 북한에 비하면 대한민국에서 김장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럼요. 저희는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저희도 지게로.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50m에서 400m 정도 되는 거리에 강물을 동이로 퍼다 먹었거든요. 네. 예. 근데 김장철에는 그 물을 다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배추를 메고 강에 내려가기가 더 무거우니까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배추를 김장을 하려고 배추 무 씻고 다 하는데 두는 게 양쪽에 12리터짜리 그 바켓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그거 2개로 모두 30번 내지 40번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거를 저랑 저희 엄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자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의 얘기만 네. 하셨는데 네. 예, 남한에 와서도 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나죠. 아, 이때쯤이면은 하겠는데 하고. 그래서 거기는 김장철은 전투라고 하잖아요. 네. 네, 북한은 전투라고 김장 합니다. 전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운주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가 돼요. 왜냐면 운주 씨가 했던 일을 저도 똑같이 저는 이제 물통제라고 20리터짜리 물통제를 이고 저희 집에서 압록강까지 이렇게. 거리가 20분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이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키가 안 자랐어요. 진짜 여기서 태어났으면 뭐 미스 코리아 문턱에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동의하죠.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물통제를 지고 물찌개를 지면서도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김장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그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가도 아, 저 여자 진짜 깽지근하다. 정말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아주 단적인 면을 봐도 진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소소한 데서부터 인권이 보장되느냐 안 보장되느냐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새 남자들이 남한에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소장님은 어떠세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는 굉장히 철저하죠. 네, 안 도와주시면 분담을 쫓겨나잖아요. 딱 나눠가지고. 네. 어. 어떻게 분담? 저는 청소갑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기 돌리고 분리수거하고 음식 찌꺼기 갖다 버리고 이런 담당을. 우리 아이는 또 빨래 세탁기 돌리기, 빨래 개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사람은 이제 아내는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담당인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요새 밥도 짓고 찌개도 끓여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름 또 재밌어요. 이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뭐 가족 간에 아니면 이 인격 존중 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서로 일을 나누는 것들. 그래서 이는 사회가 그렇게 해나가는 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근데 사실 예전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운주 씨 생각나시죠? 북한에서 3대 모조리.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그런 인식이 소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인식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도 예전에는 이제 가부장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사실 지금 다 일을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남편들이 일을 분담을 해주니까 사회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펼칠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어릴 때도 그 원래 대가족 사회, 네. 그다음에 가부장 문화 사회 이래서 저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이고 아, 맞아요. 저 어릴 때는 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밥상도 틀렸던 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방 안에서 그냥 담배 피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저 자랄 때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디 방에서 담배를 핍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누가 밥을 따로 먹습니까? 요새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 변화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지금은 남녀 평등 뭐 이런 거에 좀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사노동의 가치 이런 것도 우리 북한에서는 그냥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가치라기보다는 인정이 아니죠. 당연한 것. 그렇죠. 근데 여성이라면 다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그 가치를 돈으로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게 가사노동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힘들어한다. 여성으로서 참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저는 그 밖에도 또 좀 놀랐던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제 우당탕 퉁탕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이혼은 사실 좀 많이 불결한 부끄러운, 거죠. 예,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위자료 이런 얘기는 입에 담지도 못하고 위자료를 받는다,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없어요. 근데 남한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자료를 받는 것도 그 전체 재산에 여성의 기여도를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한 것을 모두 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의사나 변호사들이 돈이 많은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마누라가 가지는 돈이 더 많은 분들도 있대요. 그 정도로 되니까 여성의 지위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죠. 국가 자체가 그거를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아내가 가사노동에 이렇게 많은 힘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번 전체 돈에 얼마간을 주고요. 네. 변호사면 혹시 바람을 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잘못을 주고요. 네. 이러면 여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안 그랬어서. 네, 근데 사실은 이혼이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혼이라는 것도 저는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정말 자기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하고 일생을 살 수는 없어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맞아요. 그랬거든요. 예. 뭐냐면은 아버지가 좀 술을 많이 드셨어요. 북한 남자들 다 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오면은 일단 어머니를 패는데 이 분위기가 뭐냐면은요. 팬다고. 북한에서 명태랑 마누라는 패야 된다는 제맛이 이런 게 난다.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 안 맞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여성은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되고 참고 살아야 되는 존재여서 뭐 인권이라는 건 거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 남자가 만약에 밤에 뭐 네. 다 다른 여성. 성인들이니까 얘기를 마음 놓고 하면은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여자가 싫어요. 네. 그러면
이 남편을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 강제로 할.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예. 그런 것들을 성적인 그런 것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예. 북한은 그냥 치부해 버리잖아요. 입을 딱 닫죠. 닫아야 되죠. 예. 뭐 강제로 하든 의도적으로 예. 하든 상관없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따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자그마한 그런 것에서도 여성 편이 그러니까 국가가 전적으로 여성 편이라고 저는 봤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자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남성들보다 힘도 약하고. 근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여성이 개인의 삶이 없어요. 나는 엄마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두들겨 패든 뭐 후려치든 아이를 보면 끝까지 버티고 살아야 되는 게 순수한 조선 여성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앞으로 자랄 수 있게 양부모가 헤어져도 양육비도 서로 주고 이걸 법으로 제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 인권은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차별주의에서 오는 문제들인데 지금 뭐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 남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인간 존중, 평등, 남녀 평등 이런 문제로 따지면 큰 범죄 중에 또 범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전업주부들에 대한 가치, 노동 가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성의 이 노동 가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로 보면 통계치로 보면 여성들이 집안에서 이 노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저도 이제 가끔 청소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소라는 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 청소기 밀어야 되지, 또 다시 걸레질 해야 되지. 요새는 걸레도 어떻게 하냐면 청소기처럼 서서 이렇게 양쪽에서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바람개비처럼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청소하는 거는 청소도구는 제가 구입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구입을 안 해줘요. 제가 직접 하지.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매를 왜 해야죠. 그러냐면 내가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 우리 사회가 그런 그 여성의 그 노동을 존중하는 것들은 뭐 아빠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가 지금 남녀 평등 사회에서의 존중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답이 딱 나왔어요. 청소기를 본인이 구하시는 목적이 내가 편하려고. 청소를 하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무슨 군말이 더 필요해요. 정답을 주셨네요. 그리고 저기 운주 씨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우리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이 편리함 북한 여성들에게 이렇게 딱 안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같은 거요. 북한 여성들한테 이제 주고 싶은데 어떤 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봐요. 이렇게 당장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아서 당장 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우리 북한 여성들한테 어떤 그런 가전제품을 제일 먼저 안겨주고 싶으세요? 저 이거 대본을 보면서 밤새 생각했어요. 과연 무엇을 우리 엄마한테 주면은 가장 좋은 거에 있을까?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물 끓이는 전기 포트, 뭐 토스트기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줘도 저희 엄마는 못 써요. 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북한에 사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저는 또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구매해서 저희 엄마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하라고 한다면은요. 그 다짐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없이 이렇게 손으로 다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소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썰면은요. 손이 많이 상하죠. 칼 때문에 손 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 다짐기는 이렇게 쥐고
딱딱 누르면은 전기 없이도 되는 거 있거든요. 수동으로 할 수 예, 있는. 수동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 모양으로 자를 수 있는 칼들 있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 예쁜 모양으로 나오는 오이도 뭐 네모나게도 썰고 꽃잎으로도 썰고 이런 하트도 것도 있습니다. 나오고. 보셨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늘 다지는 거. 마늘은 또 냄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지 않고 또 그것만 다지는 이런 수동 기구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많죠. 이런 것들을 선물로 사서 엄마한테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 세트로 구입을 해놓으세요. 제가 갔다 올게. 네, 배달하고. 아, 그러니까요. 예. 주소 그런 보내주세요. 날을 예, 그런 날에 제가 잘 오기를. 알아요. 그저 북한은 제가 평양을 2번씩이나 갔다 와서 네. 대충 알려주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주수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모든 가정의 무거운 일에서 해방돼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 소장님 같은 든든한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일을 정말 무거운 일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여성분들은 아직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기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저는 이제 그 말할 때 되게 뭉클했어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우리 북한에 있는 여성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의 환경에서 이런 마음이 많이 엿보였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성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히 가치 있는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권생활 뒷담 제3부 다음 시간은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100세 인생 시대로 찾아뵐게요. 어렵게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